대형 동물 종합병원으로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동물 환자를 만나게 되는 이곳.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정기검진 중이라는 반려견 모습인데요. 이상은 없는 거죠? 얘는 오줌을 못 싸서 카테터가 박혀 있는데요.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인공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방광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벽이 두꺼워서 방광염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변 검사 해보려고. 화장실에서 자세를 취해도 배뇨를 못하거나 시원하게 배뇨를 못하는 경우 등의 배뇨 곤란 증상을 보인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방광 내 소변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소변 내 염증 세포나 세균이 확인되는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염증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 모양으로 보이는 세균들이 많이 관찰이 돼서 세균 감염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이 됐고요. 우려했던 상황. 방광염은 반려견이 쉽게 걸리는 비뇨기계 질병 중 하나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자주 재발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얘도 교통사고 나네요. 나고 한 3년 됐나? 3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후유장애로 오줌을 못 싸요. 골절 같은 거 수술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줌 카테터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 카테터가 인공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염증이 끼거나 오줌 같은 게 껴요. 그것 때문에 방광을 정상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방광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가지고 플러싱을 좀 해주는 거고, 배양을 해놨어요. 배양 결과에 따라서 균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약을 좀 길게 먹을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3에서 일주일 먹고 되면 또 좋아지거든요. 이번에 좀 심한 것 같아. 괜찮아, 뽕뽕아. 왜? 괜찮아, 뽕뽕이. 소변 배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요도 및 방광 세척을 진행하고, 됐다. 다 했다. 괜찮아. 방광에 정체된 소변을 제거해 주는데요. 조금만 참자. 아이고, 잘했어. 다 했어. 기다려. 강아지 방광염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배뇨 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평소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개에서는 흔한 편이에요. 대부분은 사실 항생제를 쓰면은 좋은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균이 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방광염도 재발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됐다가도 다시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지켜봐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한편 검사를 기다리는 한 반려견. 지역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이곳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교통사고가 났고 인근 병원에 갔었는데 너무 이제 병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바로 저희 병원에 레퍼를 했더라고요. 예. 흉부 구포 촬영하고요. 골반 촬영하고 방광을 촬영했는데요. 방광이 파열이 의심돼가지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 교통사고로 인해 방광 파열은 물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추가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요. 큰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요. 어떤가요? 레퍼에서 와서 보니까 의식이나 있고 이런 것은 정상인데 우측 후지에 약간 심부통각이 좀 지연되거나 사라졌고, 그다음에 엉덩이 쪽이 바퀴에 눌린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관골이라고 하는 골반에 그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뒤쪽에 자골, 치골들이 다 뭉개져 있는 상태라 좀 골절이 좀 다골절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요즘같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반려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는데 복부에 여러 가지 이제 연부 조직 장기들이 있거든요. 손상받으면 바로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 소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2, 3일간 다른 문제가 후유장애가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생기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부위를 수술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세미 같은 경우에는 방광이 터져 있고 요도 페니스를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고 조영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복강 안에 다 전부 조영제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방광을 빨리 가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정리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에 들어가는 반려견. 응급수술인 만큼 외과 의료팀이 모여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처리 상태에서 엉덩이 다 들고 소독한 다음에 바닥재 깔자고. 수술 범위가 넓다 보니 수술 준비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긴장감 속에 진행된 수술. 골반 골절과 방광 파열, 요도 손상에 대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같은 이제 그런 방광이 파열되고 요도가 손상받았을 경우에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 먼저 수술하고 나머지 골절이라든가 정형외과 문제, 다른 연부조직 문제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세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 전부 다 수술하게 됐고 정형외과 문제와 방광하고 요도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반려견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골반 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서지 못하거나 고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여기에 수술하는 반려견과 같이 방광과 요도가 손상되었을 땐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어 사고 직후 배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문에 반려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좁은 길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요도하고 방광을 문합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수술 중에 들어가고 특히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방광 삼각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 근위요도 쪽에는 요도를 이렇게 조이거나 열어주는 그런 이제 신경들이 관련돼서 많은 역할하는 부위거든요. 관 같은 걸 꽂아줘서 그걸 타고 흘러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광하고 요도를 이제 붙이는 수술 먼저 했고요. 이어서 골절된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장시간에 걸친 수술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수술이 마무리되고 일단 1단계 고비를 넘긴 거죠. 수술방에서 마취를 잘 이기고 일단 1단계에서 좀 성공한 거고 방광에 들어간 혈관들이 많이 충출혈이 되어 있는 걸 볼 때는 혈관이 다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이 혈관이 다치면 방광에 괴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 3에서 일주일 정도는 방광이 제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초음파를 확인할 예정이고 보통 2, 3일 정도 내에 혈압이 제대로 잡히면 아마 회복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교통사고 후 큰 고비를 넘긴 반려견. 지속적으로 반려견 상태를 관찰하면서 치료해 나갈 예정인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늦은 밤 동물병원을 찾은 한 대형견 한 마리. 진료를 위해 영상 검사를 진행하는데 강렬한 몸부림, 진료 보고에 나섭니다. 힘을 살짝 쉬어봐. 쉬어. 쉬면 뛰어들어요. 힘을 살짝 갖고 있어. 쉬어. 물렸어? 그래. 몸 살짝 옆으로 돌려. 자, 옆으로 돌려. 반대로. 쉽지 않은 대형견 환자 진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